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책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정말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작 여러분께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주인공 로버트 조던 로베르토 조던이 이제 스페인 내전의 한가운데 약간 그 게릴라처럼 빨치산처럼 들어가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폭파 임무를 띄고 그래서 이제 길잡이 그 안셀모 노인하고 같이 미리 사전 정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게릴라들의 근거지 캠프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 파블로라는 두목을 만나게 돼요. 뭐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죠. 그 게릴라 지휘관 파블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파블로가 당신 어떻게 왔어? 해가지고 야, 이 사람 지금 중앙에서 다리 폭파 임무 띄고 왔다 이러니까 파블로가 엄청나게 적대감을 보이는 거죠. 왜요? 자, 너가 이 산에서 이 작전을 하면 곧 이제 파시스트 반군이 이 산에 우리 소탕 작전을 펼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하기 때문인데 네가 여기 와서 뭔가 다리 폭파하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여기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아주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파블로는 하여튼 적대적인 거죠, 두목은. 자, 그래서 캠프에 도착했어요. 캠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안셀모 노인이 포도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캠프 내부에서 뭐 술하고 이런 음식 사정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조던이 사람들에게 담배를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블로가 담배 원래 한 개피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파블로가 한 번에 6개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쫙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스페인에서 남자들끼리 친해지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담배를 권하라. 그다음 두 번째 여자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친해진다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 자, 그래서 담배를 먼저 건넨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를 한 잔 마시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동굴 안쪽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음식을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아가씨가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아가씨가 탁 나가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저 모양이 아니면 정말 미인이겠는 걸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 바로 조던의 연인이 된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제 결국 나중에 보고 있으면 이게 이름을 마리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보편적인 구원의 여인이잖아요. 성모 마리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렇게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이제 처음에 인상이 좋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정말 그 저놈들이 파시스트 놈들이 이 머리를 그때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강제로 다 깎였다 이거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자라가지고 저 정도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 머리만 아니면 정말 제가 진짜 미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마리아를 볼 때마다 조던의 뭔가 바라볼 때마다 목구멍이 자꾸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보통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뭔가 이런 거 할 때 생각할 때마다 갑자기 목이 막 메여온다고 해야 될까? 목이 막히는 느낌. 목이 메이는 느낌을 가진 거죠. 있죠. 근데 외국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권 이쪽 사람들은 이름 짓는 게 나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란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미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 여자 이름을 마리아로 줬어. 그럼 일단 이 마리아란 이름에서 아까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미지들을 함께한 이름만으로도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름이 순이. 순이? 아니 원래 순이가 희가 공주를 뜻해요. 예전에 공주란 말 대신 희를 썼거든요. 중국 그 요순 시대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영희 하지 않습니까? 순이가 영희다. 영희 희자는 뭐 다 좋고. 영 같은 경우는 이제 순 임금이 그 우에게 자기 두 딸을 줬을 때 그 딸 중에 한 명 이름이 영이거든요. 영공주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름이 아주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거죠. 소설가가 영이라는 이름을 쓰면 그런 이미지가 있냐는 거죠. 없잖아. 네, 요즘에 만약에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지을 때 나 순정 이렇게 만약에 지으면 그 순정에 대한 그런 그 이름의 직설적인 그런 것만 넣지 사실 방금 정프로님이 말한 것처럼 상징적인 인물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뭐 따지면 뭐 옥녀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100일간 참다가 참는 아이콘이라든지 그렇게 뭐 웅녀근에 너무했다. 아니면 뭐 평강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좀 약간 어리석은 남자를 좀 이렇게 잘 보필해주는 이런 이미지. 평강이라는 그 주인공도 있었을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기가 조금 별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웅녀라고 써 주인공.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키득키득하지 않을까? 그렇죠. 주인공 이름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다 저는. 근데 뭐 마리아도 뭐 어쨌든 바로 직설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다가오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신화와 종교가 그 교양의 어떤 공통 기반이 된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이름이라든지 이걸 지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뜻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긴 좋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그걸 중국 고전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을 가지고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요즘 그게 안 되니까. 자, 이러면서 결국 이제 뭐 이름을 교환한 거죠. 마리아, 로베르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던이 계속해서 이제 플러팅을 하는 거죠. 마리아한테. 예쁘다고 플러팅하고 그 돌직구를 날려요. 너 근데 누구 여자냐? 이 험한 곳에 있는다는 것은 너 지금 여기 두목 파블로의 여자냐라고 물으니까 마리아가 이제 깔깔거리면서 무릎을 찰싹찰싹 때리는 거죠. 자기 무릎을? 아니지. 조던 무릎을? 그거는 그게 플러팅이네. 그건 무릎 때리면 거의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는 어느 누구의 여자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조던을 바라보며 웃다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첫 만남에서 연인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주는 거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도를 못 나가네. 키갈. 네. 자, 현재 동굴에는 남자 7명, 여자 2명이 있어요. 아이고야. 파블로가 대장인데 이제 여자는 아까 마리아가 있고 또 파블로의 뭐 부인, 여기 마누라 역할을 하는 집시 출신의 필라르라고 하거든요. 필라라고 하는데. 파블로의 부인이 있고 부인 역할하는 사람이 부인 있고. 안주인 역할하는 필라가 있죠. 이제 필라가 또 여장부예요. 그래서 이제 조던이 필라하고 인사를 나누니까 필라는 엄청 우호적인 거죠. 그래 이제 이런 임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 남편은 지금 술 주정뱅이가 됐다. 얘 지금 너무 겁을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렇게 용감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 우리 마리아에게 당신 좀 잘해주고 잘 좀 돌봐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지금까지 고생만 해온 애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여자다 보니까 둘이 지금 청춘 남녀간에 스파크가 튀었구나 생각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리 이것만 딱 일만 해치우고 나면 그래갖고도 내 목숨이 붙어 있으면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가 정색을 하는 거죠. 그런 복다란한 말 하지 말라고. 왜 말로 계속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손금을 보자고 하거든요. 이게 손금을 보는데 보고 나서 좀 이 필라가 보면서 계속 좀 낯빛이 안 좋은 거죠. 찝찝해. 그런 다음에 조던이 물어봤죠. 내 손금 어떠냐. 뭐 난 믿진 않는다 이런 것들. 근데 어떠냐 이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라고 말하죠. 복선 싹 깔아주네요. 다 봐놓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어떻게.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뭐 다시 이제 안셀모 영감하고 또 이제 정찰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45m까지 접근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 영화에 뭐 누구를 정을 올리나가 1940년에 소설이 나오고 43년에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남자 주인공이 게리 쿠퍼고 여자 주인공이 잉그리드 버그만이거든요. 게리 쿠퍼. 네. 참 여기서 아주 매칭이 잘 되는 연인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근처에 가가지고 스케치를 하는 거죠. 조던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다리를 그리고 딱 이렇게 초소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대원들이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이게 작전 지시가 잘 되는 거죠. 스케치를 하고 또 스케치를 해야지 어떤 작전을 짤 때 우리가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바다에서 배 해전할 때 항상 그 구축함이나 아니면 육지에서 전쟁할 때 탱크 막 모형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길게 뭐 움직여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각화를 해야지
이 군인들이 이걸 머릿속에 개념 그리기가 좋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안셀모 영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안셀모 영감은 내가 지금 사람도 죽여보고 지금 이런 게릴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살인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뭔가 이건 제약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종교는 안 믿지만 어릴 때부터 종교적 분위기에 자라서 그런지 우리가 꼭 죽어야 되는 파시스트를 할지라도 좀 솔직히 나는 해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살고 싶다. 내가 아무리 불가피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용서를 해주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이제 뭐 해밍웨이도 유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런 실존주의가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나의 어떤 선택, 결단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바로 이런 실존주의적인 생각들이 더 공유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사람을 죽이는 건 제약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당시 또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릴라를 하고 있지만 죽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런 어떤 망설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주저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감각이겠죠. 우리 지난번에 희곡을 했습니다만, 드론손도 했습니다만, 너 나하고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도 저 죽여, 죽어 이런 거는 진짜 좀 안 맞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조던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영감님 말씀대로 저놈들 안 죽이고 그래 일꾼으로 막 매일매일 일하게 만들자. 근데 그놈들이 또 살아남아갖고 영감님을 또 노예로 만들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영감님이 재밌는 말을 하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놈들을 다 죽여봤자 또 우리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저들을 건절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내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근데 건절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서로 규칙만 가지고 공존하자. 좋아서 공존하는 게 아니라 싫어 죽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얘들을 건절할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들이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다른 철학자들하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던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중요하다고 내렸겠지만 막상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정말 위험한 거구나. 직접 자기가 이제 정찰 나와 보니까 약간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뭐지 도대체? 폭파를 해야 되는 내나 여러 가지 다른 주변 대원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다리만 폭파하고 나면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건가? 라는 이제 좀 화가 나다가 스스로를 타이르는 거죠. 너라는 존재는 없어. 절대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 그냥 우리 모두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도구들이야.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너라는 존재는 없다. 이거죠. 우리는 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런 독백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이런 독백을 통해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끊임없이 독백을 통해서 나와 또 다른 나가 계속 대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나아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좀 힘드니까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녀의 살결과 머리카락과 두 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아주 뭐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때 28살 나이였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잉그리드 버그만이 튀어나왔을 때 그 화면에 처음 나왔을 때 그 하여튼 치아가 아주 희고 가지런한 치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니 왜냐면 일부러 약간 좀 얼굴이 약간 거무튀튀한 이걸 표현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치아가 되게 인상적으로 나와요. 하여튼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하여튼 잉그리드 버그만이 거의 뭐 전성기의 작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치아가 아주 희고 고른.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동굴로 돌아가다가 다른 대원을 만나고 동굴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뭐 여기서 포도주도 있고 또 앱생트인가요? 수구로 만든 압생트도 있고 또 위스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 술을 마신다는 것들 이걸 통해 가지고 같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불안도 달래고
또 술을 통해서 서로 이제 결속력도 다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그건 술 양이 적고 이럴 때 그 다 나눠 마셔야 되잖아요. 술은 혼자 다 독식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뭐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술을 나눠 마시면서도 건배사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때 건배사를 할 때 뭐 이런 거죠. 우리 공동의 품위를 위하여, 인간의 품위를 위하여 우리는 술을 마시고 우리는 품위를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한다. 이런 어떤 자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러면서 파블로가 딱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폭파하지 마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리 폭파하지 마. 왜? 두목이? 네. 왜? 위험하다. 위험하고 우리는 그건 다 쫓겨났는데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다리 폭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협조도 안 해줄 거고 그리고 조던 그러니까 잉글래스 당신도 폭파하지 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다른 대원들이 이게 무슨 개소리냐 되는 거죠. 부인 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린 반드시 다리를 폭파해야 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블로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저 외국인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희생당할 판인데 이러면 안 돼. 나는 우리 대원들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살아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필러가 딱 재밌는 말을 해요. 부인이. 이 세상에 안전이란 건 없어. 여기서 안전을 찾고 있는 녀석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더 위험해진 거야. 이 세상에 절대적 안전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러 여기 모인 거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술이나 마시고 뭐 말이나 훔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이제 필라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블로가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야 이거죠. 위험 속에서도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될지, 어떤 생존의 기회를 붙잡아야 할지, 그걸 알아내는 게 안전이다 이거예요. 안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은 자꾸 닥쳐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걸 기회를 포착하는 게 안전이다. 그것은 마치 투사가 하늘의 운을 다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솥불을 잘 피할까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가 딱 한마디 안에 해요. 뿔로 떠받칠 때까지 그렇겠지. 투사들이 황소한테 떠받치기 전에는 그따위 소리에 해당하는 거를 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이게 누구 말하고 똑같죠. 우리 그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죠. 네네네.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타이슨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거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사들이 다 불로 떠받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안전 다 계획이 있다. 어떻게 피할 생각하고 자 섣불리 일로 들어오면 나는 몸을 이렇게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한번 뿔로 받쳐보면 그건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필라가 이제 쿠데타를 선언하는 거죠. 이제부터 두목은 나야. 와이프가. 네. 저런 파블로 같은 저런 두목, 저 용기 없는 두목 필요 없다. 그렇죠. 너는 이제 술 주정뱅이고 너는 이제 완전히 이상한 놈이 돼버렸어. 너는 완전히 겁쟁이가 돼버렸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된 거죠. 자 그렇게 와중에 이제 조던은 식사를 하고 이제 막 분위기가 흠상궂어졌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대원들이 자기를 쫓아 나와가지고 왜 파블로 안 죽이냐고 죽여라고 지금. 파블로 죽이라고? 네, 죽여야 된다. 저놈 저래 뒀다가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동네 국단적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필라가 지금 우리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라서 작전을 못하니까 옆에 있는 엘소르도 영감 부대가 있다. 거기서 한 몇 명 되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엘소르도 영감 만나고 이야기를 하겠다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하고 또 수작을 벌이게 되는 거죠. 플러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던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공화당원이었어. 그러니까 공화당이라는 게 이때 스페인에서는 공화파가 아주 이제 그 정부군이고 지금 인민전선을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공화당 리퍼블리칸도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같은 편이네 우리. 그 마리아도 우리 아버지도 공화파였는데 파시스트 놈들에게 총살을 당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마을의 시장이었는데 총살 당하면서 아버지는 우리 공화국 정부 만세 외치면서 총살 당했다. 엄마도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남편 만세하면서 총살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너무 닮았다. 그렇게 공화당이고 또 조던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사실 자살을 했고 아버지가 없고 마리아도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꼭 닮았군요. 라면서 눈물을 글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처음에 두 눈은 활기 없었는데 이제 이 로베르토 조단을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눈에 활기가 생기는. 생기가 돌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던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연장이 됐네. 머리 쓰다듬으면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머리 쓰다듬으면 끝난 거야. 으유 이런가? 머리 쓰다듬으면 끝났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조던은 동굴에서 안 자고 자기 이제 침낭 있지 않습니까? 침낭을 가지고 밖에 돌밭 같은데 이런데 그늘진 돌밭에 침낭을 깔고 자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마리아가 맨발로 됐네. 술 바치면 또 만난 지 몇 시간 안 돼요 지금. 네. 그래요? 하루도 몇 시간 안 안 되죠, 지났어요. 아직. 지금 하루도 안 그죠? 지났어. 와서 지금 몇 시간 안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밖에서 잔 이유가 있네. 맨발로 오니까 침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키스를 해야 되는데 저는 키스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래? 마리아가. 어허라. 마리아가 그때 19살로 나와요. 여기서. 이거 큰일이구만. 이 방법이야 뭐 다 알려줄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영화에서 키스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 때 옆으로 돌리라고 고개를. 그렇게 해서 키스를 하는 법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코가 아주 높잖아요. 특히 이제 배우들이. 그러면 이제 게리 쿠퍼 이놈 그랬겠죠? 이놈이라기는 너무 이 선생님 게리 쿠퍼 선생님 그러셨겠죠. 한 침낭 안에서 네. 둘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꼭 껴안고 있다 보니까 둘러싼 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이 다 사라져 버리는 느낌. 사라지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봉변을 당했는지. 일종의 파시스트 반군들에게 일종의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누가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한마디로 공화국 그 시장의 딸이다 해가지고 머리를 강제로 깎이고 그 강제로 이제 범하려고 하니까 마리아가 저항을 하니까 몇 명이 여기 마리아 팔다리를 붙잡고 다른 놈이 욕심을 채고 계속 그렇게 당했던 거죠. 그런데 조던이 딱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놈도 당신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어떤 놈도 우리 아가씨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 야, 이거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이게 이런 거 있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아예 그 과거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 과거를. 그러니까 당신은 전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너의 꿈이었다. 그 유명한 이제 또 다른 소설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끔찍한 일을 당한 이제 여자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 그 여우 한 마리를 잡아오게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여우 한 마리를 잡아가 죽였거든요. 그다음에 저 여우 죽은 여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꿈을 꾼 거야. 여우한테 너가 홀린 거야 지금. 너는 지금 나쁜 놈들에게 막 끔찍한 짓을 당했다고 지금 네가 한탄하고 힘들어하는데 여우한테 너 홀린 거야. 저 봐봐 여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달래주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정신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와 그 뭐라고 할까 상담자가 결국은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분명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일이 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든 그 사람의 고통을 달래줄 어떤 것들이 구성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문학도 그런 거 아닌가. 너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조던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어떤 놈도 우리 너한테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고 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키스하는 법 모른다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안고만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 키스할 때 그럼 코를 어디에 두는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술이 꼭 포개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올드보이도의 마지막 장면 보면 그 오대수가 네.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오대수가 이제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무슨 최면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최면 언니가 이제 뭐 그 오대수를 둘로 이렇게 아마 분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깨어나고 나면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진 거고 당신은 이제 새로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이제 또 약간 좀 잊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필라도 사실은 마리아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마리아가 잡혀가고 있는데 기차를 폭파시키고 나서 마리아를 구출한 다음에 마리아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없어. 네가 승인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않은 거야. 뭐 지독한 주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런 건 깨끗이 사라지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런 나쁜 기억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필라가 마리아하고 그 조던을 계속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끔찍한 기억을 없애게 해주려면 이 조던 같은 외국인이 필요하고 네네. 또 조던의 성공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뭔가 안 좋으니까 얘도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조던도.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이라도 둘이 좀 그런 거 하게 지내봐라. 그런 거 아닐까? 예, 이런. 이런. 근데 그 침낭 안에 있으면 참 그 침낭은 들어 잡았어요 혹시? 그렇죠. 그래요? 많이 잡았죠. 침낭 좁잖아. 좁죠. 1인용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둘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막 옴짝달싹 못 하잖아. 영화에도 침낭은 좀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네. 영화에서는 너무 좋은데 거기 둘이서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랑 우리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동이 털 무렵에 마리아는 벌써 가버리고 없는 거죠. 침낭 끝났어요? 네, 침낭에서 있다가 그런 이야기하다가 깜빡 잠이 드는데 마리아는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죠. 키스까지만 한 거예요. 키스까지. 설마.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침낭 요즘 되게 가볍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침낭은 좀 무게가 있었을 텐데 거기 혹시 한 1kg쯤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1kg 커피. 네. 여러분의 사랑을 완성해드리는 1kg 커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침낭 하나 들고 어디 산에서 이렇게 야박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누가요? 우리 정프로님이요. 다 1kg 커피 들고 가서.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누구랑? 캐나다 가서 하시면 그러니까 캐나다 가서 하시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신 차려. 네, 여튼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1kg 커피로 저기 어디 요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네, 캠핑 같은 데 가서 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캠핑 가서 그 러브버거들 막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 러브버거도 보면서 아이고 쟤들도 다 짝이 있구만 이렇게 얘기 트는 거죠. 약간 좀 어색할 수 있잖아. 아유 저 러브버거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랑 가서 그렇지. 쟤네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뭐냐. 또 둘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송강정철의 시에 그게 나오거든요. 범나비가 상상 날고 이렇게 나비도 상상이고 벌들도 상상인데 나는 짝도 없이 혼자 이게 뭐냐. 쌍쌍. 상상. 범나비 상상 뭐 상상 나오고 네네네. 이렇게 나오는 나는 시가 있듯이. 네, 나는 뭐냐 도대체 내 혼자. 황조가도 그런 거잖아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네, 저도 러브버거 보면서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붙어서 놀아? 그러니까 걔네 뭐 계속 하나 봐. 계속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좀 부족해. 조금 더 많이 사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kg 커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랑한 좋은 시간 그 뒤에 또 즐기는 1kg 커피가 아주 또 좋습니다. 네. 따뜻한 1kg 커피 딱 맞지. 네. 그 다음에 좋은 시간 보냈지. 그 다음에 차가 따뜻해. 차게 식어졌지. 차가 아직도 따뜻해. 그런 문제야. 그러면은 너무 슬프지. 걔는 애랍니다.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마시고. 네. 완전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네. 사랑하고 난 뒤에 마시는 제일 좋은 음료는 커피다. 커피죠. 커피죠. 옛날에 그 누굽니까 관우가 이 커피가 식기 전까지 다녀오겠어 이렇게 하고 목을 베고 오겠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엘스로드 영감 쪽에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죠? 이제 그 계획 작전을 같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니까 흥미가 훅 떨어지는 거 같아요.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에 되어가지고 깨고 옆 동네 무리로 이제 옆 동네로 가야 되는데 필라가 이제 바로 돌직구를 날리죠. 그의 마리아와 사랑을 나눴냐고. 아유 그런가. 그리고 아닌 거 이제 아는 거죠. 필라는 바로 이제 했어 이렇게 했지. 그렇게. 자 그래서 필라 그런 거죠. 자 그럼 우리 엘스로드 영감 만나러 가면서 만난 다음에 내가 따로 너희 둘 또 시간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던은 이제 마리아가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설거지한 마리아한테 가서 또 입술에 키스를 하는 거죠. 뒤에서. 예. 그러니까 옆에 대원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막 필라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유 좀 저 여자애 좀 단속 좀 잘해라고. 그러니까 필라가 딱 그러잖아. 내가 단속 잘하고 있잖아. 저 잉글레스 동지는 바로 우리 마리아의 신랑이 될 사람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아, 잘 됐군. 지금 이게 하루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삶과 죽음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제 일종의 전쟁터잖아요. 네. 여기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최인훈 선생의 광장에 보면 광장에 이제 낙동강 전투에서 인민군으로 온 명준하고 그 은혜, 명준을 찾아서 또 그 간호 그 군인으로 온 은혜가 서로 이제 사랑을 계속 나누잖아요. 이제 전쟁에서 계속 폭탄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은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부지런히 만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만나요. 뭐 이런 거 똑같은 전쟁 때 거예요. 출산율이 좀 높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니 뭐 누가 또 그럽니까? 그러던데. 전쟁 때? 네. 전쟁 때 꽤나 높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겪게 되니까 죽음이 바로 임박하다고 느껴지면 이게 뭔가 어떤 그 DNA를 남기고 싶은 욕구들이 커지나 봅니다. 네. 근데 약간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필라가 자꾸 이 조던이 꼭 마치 얘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뭐 이런 경험이라도 한번 시켜주고 이런 느낌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그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네. 손금 보고 막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면서 자꾸 마리아랑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는 게. 필라는 이제 여기서 집시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집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좀 운명 그리고 일반적인 상계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이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필라하고 이제 그 바로 엘소로도 영감 그쪽을 찾아가면서 이제 쉬다가 담배 한 대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필라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참혹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이 시간순으로 가다가 이제 플래시백해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향에서 파시스트를 학살하던 광경이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시스트를 학살했던. 그러니까 자기들 어떤 마을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파시스트에 속하는 뭐 지주라든지 뭐 철물점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쭉 잡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 2열로 딱 줄을 서 있어요. 2열로. 그래서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2열로 그 파시스트들이 통과할 때 계속 사람들이 도리끼를 찍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가 쭉 끝까지 오면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아주 묘사가 잘 돼 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잔인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죽일 놈도 있었지만 그 점잖았던 그 돈 기에로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정말 뭐 이름만 파시스트 그냥 괜히 당만 했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부터 뭔가 비열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날 밤 파블로와 나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거죠. 왜냐? 사람을 많이 죽인 다음에 아무래도 뒷맛이 좋지 않은가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투우사들하고 많이 사귀었는데 투우사들도 투우가 끝난 뒤에 그렇게 잠자리를 한다는 거 나오는 거죠. 뭔가를 죽였다는 것. 이 죽였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가지고 뭔가 이 잠자리 하는 걸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잠자리가 끝나고 잠이 안 와가지고 달빛은 밝고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저 길거리 어느 쪽에서 그 발코니 쪽에서 죽은 돈 기에로모의 부인이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밤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뉘우침, 수치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날 것 같았는데 결국 사흘 후에 다시 파시스트가 와가지고 마을을 빼앗기고 우리는 도망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러면 그런 일을 이제 다시는 안 하게 되는 선택 혹은 뭐 그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지난 행동은 이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그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한 그 상대방을 더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합리화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합리하죠. 네. 네. 그래서 저놈들은 아주 뭐 알고 보니까 뭐 아주 저열한 놈들이고 뭐 지금까지 우리를 착취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 그런 과정들이 맞습니다. 그 어디 뭐 내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맨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다가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서로 막 정말 극단의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런 과정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던이 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뭐 나오기도 합니다만 전쟁에 관한 책을 쓰고 싶은데 적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적들에게 저지른 일을 내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희망을 하거든요. 그런 느낌들 우리가 결국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마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수치심 없이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말씀드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부정하는데 필라는 눈앞에 그걸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필라 같은 재능이 필요하다. 난 이런 글을 쓰고 싶다. 진짜 있은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념에 잡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같은 동네에서 온 친구 5명이 다 죽은 혼자 살아남은 청년은 24시간 계속 눈물 흘린다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울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줘도 울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게 그때는 트라우마 개념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트라우마인데 그럼 트라우마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 어떻든 스스로가 이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제 아주 건강해졌다. 어젯밤 일이 나와 마리아 둘에게 다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국 사람에게 상처 입은 건 사람으로 결국은 씻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찌른 창이 나를 치료해준다고 하잖아요. 나를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 8월 18일인가 나오잖아요. 나를 찌른 창만이 나를 치료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요? 나 혼자만 또 그런 생각이 일상생활이 안 돼. 불가능.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옆 동네 갔죠. 그 옆 동네 이제 그 대원 호아킨가 아주 어린 애들란 말이에요. 한 10대인데. 걔도 뭐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학살 당했다. 우리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가족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마리아가 입을 맞춰주고 이건 내가 동생에게 한 키스야. 그러면서 우리 모두 가족이야. 그러니까 또 필라도 잉글레스 양반 우리 다 한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조던도 우리 모두 호아킨 자네 집안 식구야. 우리 모두 형제야. 요게 이제 그때 그 인민전선 정부의 모토였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 형제야. 우리 영국에 오든 러시아에서 오든 스페인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우리 다 같은 인민의 정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뽑힌 이 정부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형제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제 필러도 그 어린애에게 나도 키스해줄게 하니까 호아킨이 도망치는 거예요. 몸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저놈이 나를 지금 내가 키스해주겠다는 게 저놈이 도망을 치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치긴 합쳐요? 네, 합치는데 문제는 다리 폭발을 하고 나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사람에 비해서 말이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당 말 한 마리 타고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말을 훔쳐오겠다. 말을 조달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우리 같이 작전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필라가 여러 가지 내가 뭐 화를 낸 게 저놈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 다음에 둘만 떼어놓고 먼저 가는 거예요. 시간 주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둘이 이제 우거진 풀밭을 걸어가면서 좀 재밌는 표현인데 손가락을 깍지 끼고 그 손에서 손으로 바람도 없는데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가벼운 그 무엇이 그녀의 손에서 그에게로 전해져 왔다. 이 손을 탁 깍지를 꼈단 말이죠. 그럴 때 낙엽이 바람도 없는데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똑같네. 그렇게 가벼운 이 딱 손을 잡고 있다 가벼운 무엇이 그녀의 손에서 그의 손으로 전해져 왔다는 거죠. 이 참 이 표현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의 에너지인지 사랑의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전해져 왔다 이거죠. 그리고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눴죠. 그럴 때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정지하고 대지가 요동하더니 두 사람의 밑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이 움직이는 걸 느꼈냐, 대지가 흔들리는 걸 느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표현이죠. 땅바닥이 움직인다, 대지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오르가즘으로 하면 되게 될 것 같아요. 땅바닥이 흔들리지.
잘 모르시는구나. 흔들릴 정도로. 아유, 땅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네. 뭐 그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되지. 무라일체가 되었다. 나와 너와 이 세계가 모두 하나가 깨달음이 되었다. 또 생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작전에 또 생각하는 거죠. 조던은 이 전쟁에서 내가 참가한 것은 이 전쟁에서 진 다음에 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이 내가 참가했고 또 이 전쟁이 내가 사랑하는 나라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스페인을 사랑하는데 이 나라에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 동안 마리아와 함께 살고 싶었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 그녀와 더불어 언제까지든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의 시간이 앞으로 70년이 아니라 48시간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에 70년 동안에 못지않은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이제 현재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건데 지금 나는 그 현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현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쫙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것들. 내 삶을 지금까지는 그냥 임무만 완수하고 이랬는데 사랑하는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이 시작되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맞아. 너무너무 걱정할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걱정하지 말고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맡은 일이나 잘해. 그러면 넌 긴 인생을 그것도 아주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네가 배운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난 사람들이야. 이게 핵심 같아요. 저는 이 책의 핵심은 네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야. 전쟁이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지금 현재 사랑을 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 가장 소중해서 현재를 살아. 네가 배운 게 아닌 네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아유 그렇습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죠. 네. 사랑이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가 내려가니까 필라가 졸고 있었던 거죠. 꾸벅꾸벅 기다리다가. 좋을 시간 없는데. 그리고 필라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은 또다시 사내답게 짓궂은 짓을 했을 테지. 딱 한마디 하죠. 다 알면서 네. 자꾸만. 자 그런데 이제 동굴에 다시 자기 동굴에 다가오더니 하늘을 보더니 눈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5월 이게 지금 6월이 다 돼 이제 5월인데 눈이 온다고요? 사는 계절이 없다. 그러니까 이 눈이 올 것 같다. 이 눈이 오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네. 자 이제 동굴에 딱 캠프에 도착하니까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파블로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제 눈이 오니까 이제 공격 걸렸다고 못 한다고 이제. 눈이 오니까 공격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눈발에.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눈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전을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셀모 노인이 이제 정찰을 하면서 계속 추운데 밖에 있으니까 조던하고 페르난도라는 대원이 이제 그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안셀모 노인은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하여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 이 속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삶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는 재시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휴머니즘인가요? 어떤 내가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비열한 방법으로 나도 대응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시적인 부정이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사실은 휴머니즘이죠. 네. 저 사람이 나를 총칼을 가지고 공격한다 해서 나도 똑같이 총칼로 대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총칼로 똑같이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망설여지는 것. 이게 이제 휴머니즘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이거죠. 안셀모 딱 한마디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이든 사람을 죽이면 짐승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어떤 인간이든. 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제압을 해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저는 뭐 벌러지 같은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좋은 애들 많이 장학 사업도 하고 하겠다 했는데 딱 그 노파와 노파 여동생을 죽이는 순간 내가 인류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난 인류가 아닌 짐승이 되는 거죠. 그게 짐승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 그래서 이 잉글레스 조던은 많은 사람을 죽였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기색을 보이지가 않아. 살인을 좋아하는 녀석들은 늘 타락한 면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타락한,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대의 명분이 있고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편을 위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 타락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말은 이제 우리 진영을 위해서 우리 뭐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타락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노인을 데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왔는데 그 같이 합동 작전을 하기로 했던 그 엘스로드 영감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말을 훔치러 가겠다. 근데 말을 훔치러 가면서 또 그 와중에도 이 조던을 위해서 위스키를 가져와서 그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던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페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렇게 지금 자기 일이 급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앞두고 말을 훔치러 갔다가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남의 일에 뭐 여유가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써준다는 거죠. 야, 그래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잉글레스인데 술 위스키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스키를 다 갖다 주는 거야. 그 정도 이런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참 좋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뭐 여유랄까 인품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여유를 보여주느냐가 제일 티가 좀 많이 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전쟁 상황 혹은 이제 마지막 순간 혹은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날 이런 순간들 있잖아요. 요럴 때 보여주는 그의 행동이 거의 그 사람의 인품과 저는 거의 일치한다. 저는 운전할 때라고 생각해요. 운전할 때. 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운전할 때 험한 분들이 많죠. 혼자 있을 때 차 안에. 저는 이제 운전을 아주 뭐 친절한 이런 운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운전하다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는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화가 나게 됐어. 화가 나 약간 좀 상황이야. 지금 갑자기 끼어들었어. 아니면은 내가 여기 20분간 서 있었는데 끼어들었어. 그렇죠. 아하. 그럼 어떤 반응이에요? 저는 진짜 찰싹 붙거든요. 못 끼어들게. 아니 그런 상황 안 만들구나. 가능하면. 진짜 찰싹 붙어요. 막 쩍쩍쩍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운전할 때 욕은 안 해요. 근데 절대 내가 욕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아 그래. 그런 잠깐 내가 핸드폰 살짝 문자 온 것 같아서 그거 봤는데 그 사이 앞차 살짝 갖고 그 사이에 또 끼어들어왔어.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인정한다. 아 그 정도까지 했으면 너는 됐다. 그래. 너 이 정도면 너를 인정해주겠구나. 네, 근데요. 아니 뭐 저는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냥 얌체라서 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모르잖아. 정말 어떤 상황인지. 저 옆에 어쩌면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난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 차 안에 들어가 본 게 아닌 이상. 네. 그래서 가능하면 다 끼워 넣어주고 줄 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긴 하죠. 예, 그런데 화가 막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욕을 한 적도 없고 욕도 잘 그런 상황 기본적으로 안 하는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 욕을 하면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뭐 내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약간 나중에 그런 건 참 생각해봤어요. 차 앞에 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거에 야이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차라리 그러면 그래 뭐 그럼 뭐 화내는 거를 그 사람도 뭐 볼 테니까. 근데 이제 차 안에서 화내봐야 뭐 나만 들리잖아.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 방금 야 너 끼어들어서 나 정말 화나 이런 거 그거 찾아보고 알아봤는데 불법이래요. 아 불법이에요? 네. 아 그래 있긴 있어? 아니 그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런 제품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요? 네. 차라리 전광판 사고 뭐 이런 게 뭐 이렇겠네. 아유, 영진 씨는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타고르의 후예네요. 타고르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보니까 막 이제 하인이 아주 이제 집사 자기 집안 일 처리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데 오늘 아무 뭐 전화도 없고 사전 그것도 없었는데 오후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뻘락뻘락 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데 너 말이야 말도 안 하고 뭐 그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급한 일 생겼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더니 사실 오늘 애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처리한다고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타고라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금 말씀대로 화를 안 내고 절대로 이제 어떤 일이 있기 전 알아보기 전까지 내가 판단 안 하겠다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항상 조급하게 판단하고 긴급하게 그걸 하지 마라 이런 건데 아주 후회십니다. 탁월하더라고. 나의 인품이요. 탁월해 내가. 우리 정프로님 생각보다 괜찮은데. 다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눈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파블로 자꾸 이 작전 안 돼 하면서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일촉즉발의 충돌이 예상되는 거죠. 다른 대원이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때리고 파블로한테. 그래도 참아내는 거예요. 파블로가. 보통 같으면 지금 바로 지금 어제까지 자기 대장인데 하루 만에 지금 막 작전 참여 안 한다고 사람들이 때리고 겁쟁이야 막 욕을 하는데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 저대로 뒀다 큰일 나겠다. 저놈 죽이자. 저놈을 어디 팔아버리자. 파시스트 군대에 팔아버리자. 뭐 하다가 근데 갑자기 파블로가 다시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자. 왜? 지금 이제 날씨가 바뀌었어. 이제 그러면 내일 맑은 날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전 다시 참여할게. 근데 파블로가 눈치를 읽은 거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여기서 몸을 납작 낮춘 거죠. 그래서 그 모욕을 다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작전을 앞두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인간은 과연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는가? 닥쳐올 일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집시의 피를 이어받은 필라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 우리 조던은 합리주의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휴머니스트니까 그런 건 없다. 그건 전부 다 무지와 미신의 소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여기서 이제 그런 죽음의 냄새, 죽음의 표정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들이 하나씩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다시 이제 그 어차피 지금 밤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누워가지고 눈이 왔지만 또 위에다가 판자 위에다가 약간 그 침대 다리처럼 올려가지고 그 위에 침낭을 깐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마리아가 온 거죠. 서로 또 사랑을 나누고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2박 3일 동안.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맑았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파시스트 반군의 기병대가 한 명이 이제 눈 위로 다가오는 말을 타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깨워가지고 야 너는 지금 침낭 속에 움츠리고 딱 이렇게 누워 있어 하고 자기는 권총을 풀어가지고 딱 오면 이제 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가올 때 기병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살을 하고 이제 마른 기병을 이제 죽은 기병을 태우고 이제 말이 갔는데 말을 이제 대원들 보고 잡아오라 해가지고 잡아왔죠. 그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게 척후대다 이거죠. 정찰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시 안 오면 수색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말을 우리 갖고 있는 다른 말들로 이어주는데 지금까지 얘가 왔으니까 이제 돌아 나가는 발자국 만드는 식으로 해서 돌려는 식으로 해서 보내라 이거죠. 이리 오면 쫓아오면 잡히니까 저쪽 돌려가는 식으로 우리 왜 신발 거꾸로 신고 가듯이 위치가 바꾸려고 바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이제 비상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보초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먼저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보초를 그쪽 쓰던 보초가 토끼 2마리가 흘레를 벗고 있었던 거죠. 교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끼 2마리 너무 커서 이거 잡아먹으면 토끼 스튜 만들면 좋겠다 해가 그거 잡는다고 보초를 깜빡했던 거죠. 경계근무를.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작전에 실패한 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경계 실패한 거는 용서할 수 없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기병대가 나타나는 거죠. 기병대 4명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싸움하자는데 절대 지금 싸움하면 안 된다. 얘들은 일부고 그 뒤에 또 몇십 명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20명이 몰려온 거죠. 만약 진짜 4명 갖고 싸움을 했으면 우리가 20명이 몰려왔으면 다 죽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이제 20명이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막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해요. 위험이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짓거리고 싶냐는 욕망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큰 고비 겪고 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이 불안한 거와 감정을 씻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불안했는지. 그죠? 뒤에 계속하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위험했는가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은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 이미 그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말을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뭐 올림픽 경기든 뭐 물론 IMF 우리 맨날 이야기도 하고 한국 전쟁 이야기
또 선거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느낀 위험의 강도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던이 그런 거예요. 파블로가 아직 안 돌아오네. 말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저러다 기병대에 잡힌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는데 그 다른 아구스틴이라는 대원이 딱 한마디 하는 거죠. 파블로는 영리해서 절대 안 잡혀요. 이런 거죠. 파블로가 그렇게 영리하니까 딱 이 사람이 조던 보고 하는 거죠. 참 당신은 정치나 유격전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자, 어젯밤 봐라 이거지. 어젯밤 파블로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거 봐라 이거죠. 얼마나 정치를 잘 아느냐 이거죠. 정치나 유격전의 핵심은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은 이긴 자와 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은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전쟁의 핵심은 quick and dead거든요. 산 자와 죽은 자예요. 전쟁의 핵심은. 살아남은 자가 이긴 자예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너 파블로를 아직까지 과소평가하는 거니까 넌 정치나 유격전 잘 모르구만. 파블로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강자다.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강한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뭐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공화국 정부가 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우경화가 되냐 이거죠. 네. 오른쪽으로 자꾸 가냐. 이러다가는 전쟁에서 이기고 혁명에서 우리 패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던이 계속해서 또 달래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혁명도 공화국도 없을 뿐더러 나도 당신도 모조리 사라진다. 살아남는 것은 전부 위대한 망할 놈들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 이겨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달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같이 있던 스페인 유격대원이 근데 저 기병대 저 내놈을 꼭 그때 죽이고 싶었는데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갖고 있는 해묵은 종교가 있다 이거죠. 이 열정과 광기와 살해의 욕망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억누르고 감추다가 팍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 우리가 종교개혁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도 종교 심판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때 종교 심판해 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많이 탄압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종교 심판을 빙자해서 집단적인 어떤 공격 충동, 살인 충동을 해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밝았고 이제 눈이 빠르게 녹습니다. 그죠? 네. 눈이 빠르게 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술 부대, 가죽 부대에 넣어가 마시고, 그죠? 이제 그게 익숙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구스틴이라는 대원이 계속 이제 마리아를 자기 좋아했는데 내가 조던 당신하고 마리아 잘 되니까 둘을 위해 뭐든지 도와주고 싶다. 둘이 잘 돼가지고 나도 마리아 좋아했지만 둘이 잘 돼도 너무 좋다 이러니까 도와줄 거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뭐 인간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참 별로 없지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하나 있다.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날 믿어주고 비록 명령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날 믿어주는 거예요. 전투 중에는 규율이 필요해요. 규율이. 그래서 규율은 반드시 믿음과 신뢰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상 전투가 일어나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이 지휘관을 믿을 수 있어야지 이게 전투 지휘가 가능하니까. 네. 이거 아니나 싶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대원 하나하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라파엘은 이래서 좋고 페르디난드는 이래서 좋고 하면서 다 하나하나가 믿을 만하다고 힘주어 신뢰를 표시하는 거죠. 이게 참 좀 그겁니다. 같이 우리는 다 형제고 우리는 익명의 대원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사람으로 형제처럼 존재한다. 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총소리가 들려요. 그 엘스로도 캠프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총소리인 거죠. 결국 그 영감이 말을 훔치러 그쪽에 갔다가 그 발자국 남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병대가 그쪽을 이제 습격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니 이제 필라 쪽 사람들은 도와주러 가야지 하니까 도와주러 갈 수 없다 우리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투할 수 있는 사람 7명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지금 하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작전이 있다. 지금 여기 애들이 죽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목이 메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저렇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냐. 근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필라가 재밌는 말을 남겨줘. 사내답게 굴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에 남의 불행에 네 불화를 잃지 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남의 불행에 네 불화를 잃지 마. 네. 괜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해야 있지만 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 전쟁에서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었냐. 참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서 이 비행기가 여기서는 항상 좀 불행의 전조예요. 이게 파시스트 반군의 비행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스로드는 산 꼭대기 사고 있는데 모든 남은 대원들 4명이 산 정상에 다 집결했어요. 이제 뭐 완전히 산 정상에 딱 이제 포위돼 있는 거죠. 어디 갈 데도 없고. 네. 근데 밑에서 기병대가 좀처럼 못 올라오는 거죠. 워낙 완강에 저항을 하니까. 산세도 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 중 아무도 오늘 해가 지는 걸 못 볼 거야. 마치 300에서 나오는 우리 중 오늘 아무도 저녁을 먹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것. 여기 마지막 밤이에요? 아니 엘스로도 지금 이제 첫날, 둘날, 3일째 낮이죠. 3일째 낮. 네. 우리가 낮이 4번이 있고 밤이 3번이 있으니까 네. 3박 4일이니까. 3박 4일이니까. 지금 이제 낮은 3번째 낮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오늘 저녁 못 넘길 것 같다는 이제 불안감이 네. 팽배한 상황.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영감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이런 장소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이런 부조리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죽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인 거죠. 네. 내가 꼴랑 이런 데서 죽으려고 내가 여기 122페이지 보시면 네.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은데 그럴까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게 그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포위된 엘스로도 영감 부대원들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산비탈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곡식 들판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에 떠도는 매였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리깨질을 하고 왕결을 불어내는 먼지 자욱한 타작 마당에 놓여있는 질그릇 물동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두 다리 사이에 끼고 타는 말이요, 한쪽 다리로 누르고 있는 카빈총이요, 언덕이요, 골짜기요, 나무를 따라 흐르는 개울이요, 골짜기 저쪽 산비탈이요, 그 건너편 언덕들이었다. 살아있다는 건 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네. 약동하는 것이고 죽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살아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묘사들, 이런 감각들이 이 책에 보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네네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엘스로도 영감 부대는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해가지고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군들은 그 대원들의 목을 다 따기 시작해요.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좀 잔인한 짓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안텔모 노인이 정찰 나갔다가 그 산 정상에 가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목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면서 근데 오늘 지금 도로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병력들 뭐 여러 가지 트럭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조던이 판단한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그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네. 적들이 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적들 정부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작전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딱 쓰고 지금 이거 작전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정찰을 해보니까 이미 여기 다 준비 다 하고 있다. 괜히 흑공격이다. 이 공격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이제 이걸 보고서를 쓰고 이제 밀봉을 한 다음에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야지 이제 갖고 가면 누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골치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스라는 대원을 불러가지고 출발시키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너가 최대한 걸어가지고 그 골치를 만나가지고 이 보고서를 전달하시오 라고 되는 거죠. 작전 취소. 작전 취소를. 네. 근데 뭐 어떻든 그걸 떠나서 뭐 안드레스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보고서 전달 못 될 수 있는데 일단 나는 폭파 임무는 완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죠. 뭐 어떻든 저떻든 그것은 골치의 역할이고 나는 내 업무를 하겠다라는 걸로 정하는 거죠. 자, 그래 이제 마지막 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침낭 속에 이제 마리아하고 조던이 침낭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마드리드에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옷도 사주고 또 네 머리가 자라면 위정 가서 손질도 해주고 우리 결혼도 하고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안한 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속 시원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봉변당한 걸 이야기해라. 이런 필라 아줌마의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뭐 이런 내가 직접 당했던 구체적인 상황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뭔가 뭐랄까 심리적인 안정이랄까 사랑이랄까 이런 걸 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랑 나누고 자고 있는데 필라가 와가지고 조던을 깨우는 거예요. 파블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파블로가
이 다리를 폭파시켜야 될 내관과 폭약을 갖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 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때 기분. 아침에 너무 일찍 잠을 깬 남자가 느끼는 공허한 기분에 천배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이거죠. 이게 뭐지 이거 갑자기. 새벽 4시에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2시간 남겨놓고. 물론 수류탄이 있으니까 대충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수류탄 가지고 수류탄에다가 철선을 감겨가지고 철선 잡아 당기면 폭발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내관이 있어야 안전하게 그쵸. 그 폭발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류탄을 쓰다 보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칠 수가 죽을 확률이 있죠. 높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차 고생인데 안드레스 이제 밤새 걸어가는 거죠. 계속 걸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대를 향해서 저 롱앤드 와인딩 로드를 계속 걸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우리는 힘든 시대에 태어났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가진 거는 같이 싸울 수 있는 내 형제밖에 없고 난 남에게 줄 것밖에 없구나. 수류탄도 남에게 줘야 되고 내가 가진 총알도 남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도 남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내 배 속에 있는 이 배설물 똥오줌도 결국 땅에 줘야 되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남에게 줄 것뿐이구나. 나는 참 철학적인 천재고 불행한 인간이구나. 이런 식의 뭐 쭉 단상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던, 한쪽에서는 안데레스 이렇게 이제 어떤 작전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막 긴장되는 것들이 교차되는 구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4시 이제 작전을 떠나야 되니까 시간이 다가올 때 다시 어떻게 마리아하고 조던 깨어 있었는데 마리아가 깨어나서 다시 이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구나. 이 나흘 동안 삶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구나.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마리아에게 배운 것이 너무 많구나. 안셀모는 가장 오래된 친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네. 우리가 평생을 친구로 지내도 어느 한순간에 사이가 완전히 이제 남보다 더 못할 수가 있고 단 5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입이 들어온 아고스틴은 내 형제이고 마리아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고 아내고 누이고 내 딸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과 헤어지긴 싫구나. 이제 삶이 즐겁다는 걸 이제야 조던은 깨달았던 거죠. 아, 어떡해. 자,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10분 전에 동굴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낭하고 수류탄을 주면서 이제 작전을 딱 짜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다시 또 파블로가 나타나요. 왜? 아니, 폭약이란 걸 다 어쩌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나타났냐니까 도저히 이 작전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당신 폭약하고 다이나마이트 훔쳐갖고 일부를 버렸는데 강물에 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쓸쓸해졌다 이거죠. 이거 뭐지? 나 혼자 뭔가 떨어져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 갖고는 도저히 작전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부대, 여러 부대에 가가지고 사람들 5명하고 말 몇 마리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다시 작전하자. 수류탄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에이, 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블로는. 내 혼자서 모두를 위해, 내가 혼자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일할 때는 조금 더 외롭지 않았는데 혼자 일했으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다시 돌아왔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그 자기가 리더로 있을 때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렇죠. 혼자 외따로 떨어져도 하나도 외롭지 않다 이거죠. 우리 그 시시포스의 신화. 네, 시시포스가 아무리 돌멩이를 혼자 구르고 해도 하나도 안 외롭대요, 그죠? 누군가와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안드레스는 계속 가는데 계속 안 됩니다. 결국 뭐 안드레스는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이 공화파 정부 내부에서 그 관료주의, 교조주의, 권위주의, 내부의 어떤 분파주의 이런 걸 이제 사실 해명에 다 적고 있어요. 얼마나 개판 5분 전인지. 그리고 실명도 적고 있어요. 그래 이 인간 정말 정신병자고 미친놈이다 이런까지 다 적어놔요.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조던은 작전 지시를 합니다. 자, 폭파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총도 서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쫙 하는데 결국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행기 폭금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반군 쪽도 초소가 있는데 폭발 소리 나니까 보초가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 보초를 겨냥해갖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런 다음에 또 수류탄 다리 아래쪽에 수류탄 던지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다리 쪽을 장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철사 탈해하고 철사 줄들 뭉치하고 벤치 한 자루를 매달고 폭약 덩어리는 위에서 안셀모가 내려주고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수류탄 다리 교각마다. 자, 그러면서 노인한테 이걸 갖고 있다가 철사줄 갖고 있다가 가볍게 지금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잡아 당기를 할 때는 팍 당겨야 된다. 그래야 폭발한다. 자, 그런데 그 전투 와중에 이제
벌써 이제 한 명은 총에 머리를 맞아 죽고 또 페르난도는 이제 부상을 당해요. 여기서는 부상당하면 무조건 내버려두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도망을 못 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셀모 노인이 이 참 독백이 나와요. 전투 중에 자기가 좀 제대로 남자답게 그 임무를 완수하고 제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제 한 손에 쥐고 있는 철사와 내가 한 몸이 되었고 다리와 한 몸이 되고 폭약과 한 몸이 되었고 다리 밑에서 작업 중인 조던과도 한 몸이고 모든 전투와 공화국과도 나는 이제 한 몸이었다. 이게 이제 결국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미션을 수행하는 안셀모 노인의 이 완전 무라일체입니다. 혼연일체가 된 거죠. 처음에 얘기해 주신 그거랑 비슷하네. 유럽의 땅 한 줌이 그렇죠. 빠져나갈 때 혹은 맞습니다. 마리아와 이 조던이 사랑을 나눌 때 땅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지와 하나가 맞습니다. 돼서 흔들리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수류탄과 하나가 되고 그렇죠. 목적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다리 아래쪽에 사격 소리 나오니까 조던이 안셀모 노인에게 폭파해요라고 하니까 잡아 당겼죠. 근데 잡은 거 당기면서 이제 폭음이 들리고 다리는 무너졌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이제 노인은 파편을 맞고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던이 화가 나는 거죠. 저 파블로 놈이 내관만 안 훔쳐갔으면 멀리서 애가 누르면 노인이 안 죽었을 텐데 가까이서 지금 철저히 당기다 보니까 결국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필라가 다가와가지고 오니까 저 폭파 장치만 있으면 노인이 안 죽었을 텐데 저 빌어먹을 파블로를 난 어머해주러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욕을 하니까 필라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눈만 오지 않았다면 눈만 안 왔으면 파블로가 저렇게 내관하고 이런 거 포기를 안 버렸을 거다. 눈이 오는 바람에 파블로가 됐다 이러니까 그때 정화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던이. 아주 조던 냉정하거든요. 사움터에서는 언제나 자아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움터에서는 자아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자아가 생겨나면 거기서는 패배만 있다 이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래 내가 지금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터에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 이기는 사람의 비결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저게 경전차, 아주 작은 소형 전차가 나타나는 거죠. 그 파블로가 이제 막 이제 이쪽으로 도망쳐 오는데 부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나타나는 거죠. 결국 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온 거예요. 파블로가? 그러니까 파블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냉정하고 합리적이죠. 왜냐면 말이 몇 말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투하고 도망쳐야 되는데 얘들까지 같이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편은 아니잖아 이거죠. 본래 우리 부대원 아니잖아요. 자, 이제 탱크가 이제 도로를 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파블로가 이 영화에 보면 이게 장면이 참 잘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다 마리아하고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길이 저쪽 산비탈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다리 도로를 따라 가지고. 자, 그럴 때 이제 먼저 몇 명씩 출발하는 거죠. 그럼 저기 기관총을 퍼붓고 포탄을 막 퍼분단 말이죠. 저기 상대 쪽에서. 자, 그래서 2명씩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2명씩 출발해라. 한 명이 먼저 가라. 그래서 이제 가고 남들이 다 간단 말이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조던이에요. 근데 조던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포탄이 쾅 떨어지면서 조던이 회색 말 아래 깔려버렸어요. 말이 깔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우육종한 말에. 다리가 부러지나요? 그렇죠. 새로운 관절이 생긴 듯한 느낌을 가져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격 대원들 둘이 와가지고 겨드랑이를 부축해가지고 산비탈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필라는 이제 항상 여인의 참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붕대를 매서 말을 탈 수 있어. 타자 이러니까 파블로가 딱 고개를 젓고 있잖아요.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조던도 파블로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뭐 어차피 이거는 안 된다. 내가 가면 괜히 짐만 되고. 그래서 어서들 가요. 파블로에게 이야기 좀 할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파블로에게? 네, 그런 다음에 난 틀렸어. 어서 이곳을 떠나요. 근데 난 마리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녀는 남아있으려고 할 테니까 내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어요. 파블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해요. 우리 도망쳐야 되니까. 그 대목을 한번 두 분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그러면 이게 마리아와 조던의 마지막 대화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조던이 마리아를 애칭으로 부르네요. 토끼라고 부릅니다. 네. 잘 들어 토끼. 이제 당신은 가야 해. 토끼.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 가는 거야. 둘 중 하나가 있는 한 두 사람 모두가 있는 거야. 알겠어? 싫어요. 당신 곁에 남겠어요. 안 돼, 토끼.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혼자서 해야 돼. 당신이 있으면 잘할 수 없어.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누구든 한 사람만 있어도 언제나 둘이 함께 있는 거야. 당신과 함께 남겠어요. 안 된다니까 토끼. 잘 들어. 이 일만은 함께 할 수가 없어. 누구나 혼자 해야 되거든. 하지만 당신이 가면 나도 당신과 함께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도 함께 가는 거야. 이제 갈 거지? 난 알아. 당신은 착하고 상냥하니까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당신이 가는 거야. 하지만 여기 남는 게 더 쉬워. 그 편이 더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부탁이니 제발 가. 날 위해 그렇게 해줘. 당신은 그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로베르토,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는 게 더 괴로워요. 그래, 더 괴로울 테지. 하지만 이제 난 곧 당신인걸? 자,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당신은 가야 하는 거야. 고집 부려선 안 돼. 토끼, 이제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당신이 곧 나라고. 당신도 확실히 그것을 느껴야 돼. 토끼, 내 말 잘 들어. 토끼, 정말로 나도 가는 거야. 당신에게 맹세해. 이제 알겠지? 나도 이제 확실히 알았어. 그럼 이제 갈 테지. 아, 그래. 이제 가겠군. 가겠다고 내게 말한 거야. 고마워. 당신은 이제 무사히 빨리 멀리 가는 거야. 그리고 당신 속에서 우리 둘은 함께 가는 거지. 당신 손을 여기 놔봐. 자, 머리를 숙여. 그래, 머리를 숙여봐. 이제 됐어. 그럼 내 손을 거기에 얹겠어. 됐어. 당신은 참 착해. 이제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얌전하게 내 말을 잘 듣고 있군. 내게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에게지. 당신 속에 있는 내게 말이야. 자, 이제 우리 둘을 위해 어서 가. 정말이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우린 당신 안에서 함께 가는 거야. 이 일을 난 당신에게 약속했어. 당신은 아주 착하고 상냥하니까 이제 가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토끼는 계속 울고 있겠죠. 이게 영화 같은 데서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안 되고 너 가라. 그때 이제 이 가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최고 수준의 설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야 이거잖아요. 너가 무사히 잘 살면 내가 또 사는 거야. 네가 가야 내가. 얘네 그 타이타닉 같은 데서도 보면 타이타닉. 이렇게 꼭 마지막을 보내주고. 그리고 악착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너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너와 난 이유가 함께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마음이 아픈 장면이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영화에 보면 잉그리트 버그만이 그 헤어질 때 완전 이 눈에서 그 크리스탈 뭐라고 할까? 이 눈물 방울이 정말 크리스탈 수정 구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조던을 보면서. 네, 헤어질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다른 아주 입이 거친 아우구스틴은 울면서 총으로 사줄까라고 말을 하고 너 이렇게 했다가 고문당 안 되니까 지금 더 이상 안 되면 총을 대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 남기죠. 아니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일단 빨리 가라고 그럴 때 아구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제가 스페인을 잘 모르니까 여기서 케프타 에스 라게라 해가지고 전쟁이란 빌어먹을 뭐 같은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거지. 전쟁이란 빌어먹을 작 같은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대목 같아요. 케프타 에스 라게라 해가지고 아구스틴이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잉글레스 양반 살룻 잘 있어요. 잘 가요. 딱 그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 참 처절하죠.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조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살을 할까? 그죠?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있다가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야. 그게 뭔지 알고 있는 한 넌 그것을 해야 돼.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해밍웨이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과 바다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있죠. 아무리 그것이 험난하고 그리고 그것이 패배가 예정돼 있더라도 인간은 가야 된다는 거죠. 뭐죠? 그러니까 인간은 파멸당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그런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죠. 그래서 뭐냐? 이미 한
떠나간 지 30분 되었지만 기병대가 또 추적에 갈 거잖아요. 네. 그 기병대 놈들을 기다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한 놈이라도 죽이고. 그렇죠. 경기관총 총기를 딱 받아가지고 네. 소나무 줄기에 걸쳐놓는 거죠. 그래 오면 한 놈이라도 같이 저승길 동반자로 삼아서 가야겠다. 그래서 딱 하면서 이제 나무 뒤에 엎드려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심장이 숲에 깔려있는 솔잎에 부딪혀 고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솔잎, 땅 부딪혀가 고동한다. 이 행동이란 말이죠. 사실. 이 행동의 해밍웨이, 행동의 문학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잎과 또 하나가 된 거네요. 솔잎의 고동이 내 솔잎을 통해서 이렇게 또 느껴진 내 심장의 고동을 느끼는 거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좋은데? 좋은데요? 아,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야, 여기에 종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책 안에 네, 진짜로. 네. 종 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네. 야, 근데 이런 울림이라니. 네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전쟁은 정말 뭐 같은 거다라고 나오지만 이 반전에 대한 것들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죠. 이 사랑스러운 연인들이 왜 헤어져야 되는가? 왜 비극적인 이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이게 막 얘가 이게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장면 하나로 우리에게 탁 보여주거든요. 전쟁은 진짜 일어나서 안 되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그 에레뚜라는 노래를 마지막에 탁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 가사가 아까 어떻게 된다 하셨죠? 그게 우리나라 번안된 거는 쌍투스가 글에 있는 곳까지로 번안했거든요. 뭐 그것도 재미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게 희망을 주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레스투 쭉 계속 에레스투 나오는데 제가 아니 이거 뭐 찾아보면 많이 좀 그러니까 당신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네. 당신은 집에 있는 벽난로 같이 따뜻해요. 당신은 내가 읊는 한편의 시입니다. 당신은 밤에 들려오는 기타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저는 참 좋았습니다. 내가 전쟁 문학을 좋아하나? 몰랐네요. 예전에 그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 순교자 다시 한번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좋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요 책도 제 마음에 콕 들어왔습니다. 해밍웨이 너무 멋있네요. 그럼 그죠? 우리 그 마지막으로 한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시를 한번 읽어주시면. 이건 어떻게? 우리 정프로님이 제가 할까요? 어떤 사람도 그 혼자서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니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다. 한 고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대의 친구나 영토가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의 죽음도 그만큼 나를 줄어들게 한다.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말라. 그것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전쟁은 사라져야 돼. 네, 여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더 이상 말 더 붙이지 않고. 그럴까요? 이 여운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